정말 운명이라면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선재와 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함께 하게 되는데요. 바로 14화에서 선재와 소리가 함께 관람차를 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재는 광고 촬영차 놀이공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하필 상대 배우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촬영이 취소되었죠. 소리는 선재에게 영화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선재가 자신의 영화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선재랑 엮이지 않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급기야 사표를 쓰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머리를 식힐 겸 지난 추억을 회상하며 관람차에 오른 소리인데요. 하지만 그 순간 뒤늦게 이곳에 선재가 등장하죠. 곧바로 관람차에 오른 선재. 계획이 없이 소리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선재와 마주하게 된 소리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15년 전 그렇게 스윗하던 선재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선재인데요. 이 좁고 밀폐된 관람차 안에 함께 하게 된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릅니다. 선재는 대본에서 자신이 정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소리에게 물어보죠. 남자 주인공은 정말 사랑했던 여자의 모든 것을 잃고 기억도 못한 채 그렇게 사냐고 말이죠. 덤덤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소리인데요. 선재는 못내 아쉬워하며 새드엔딩이네라며 결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꼭 새드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선재는 대신 사랑을 잃었다며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할까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 선재가 15년 전 소리가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었죠. 소리야, 그냥 나 사랑해라. 너를 구하고 죽는다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라고 말이죠. 또 결과가 그렇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이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이 소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소리처럼 선재를 구하기 위해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매정하게 끊어내는 선택을 할까요? 선재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사랑함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 매정하게 끊어내주는 것을 원할까요? 관람차가 순간 흔들리며 넘어지려는 소리를 선재가 잡아주는데요. 항상 선재는 준비된 사람처럼 기억이 없음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요. 그 과정에 선재의 목에 걸려있던 S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목걸이가 밖으로 노출되는데요. 순간 이 목걸이를 본 소리는 크게 놀라며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죠. 그 목걸이는 바로 소리의 생일날 선재가 선물해준 목걸이인데요. 혹시 선재가 소리와 같은 커플 목걸이를 한 걸까요? 소리는 관람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운명은 같은 자리를 계속 돌고 도는 관람차 같다고. 아무리 끊어내려고 피하려고 애쓰다. 결국은 만나게 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15화에서 선재가 기억이 돌아온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재 머릿속에 15년 전 자신이 관람차를 타기 위해 즐거운 표정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지만 명확히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자신도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던 중 문이 열리면서 불이 층층으로 켜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전에 선재가 소리집을 방문했을 때의 잔상이 떠오른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선재가 칼에 찔려 절벽에서 떨어졌는데요. 선재가 꿈속에서 물속에서 힘겹게 헤엄쳐 나오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놀라서 잠을 깨게 되죠. 마지막 4번째는 15화 예고편에서 본 선재가 노란색 우산을 쓰고 있는 소리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인데요. 이때 달리던 선재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억이 돌아올 때 보이는 반응을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상이 선재 자신도 말한 것처럼 소리가 쓴 대본을 읽고 난 후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15화에서는 이런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소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타임슬립까지는 소리가 선재를 구하기 위해 선재를 속여가며 혼자 선재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요. 그 결과는 선재 구하기 실패였죠. 그렇다면 소리에게는 자신을 도와주는 멋진 경찰 태성이도 있고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선재가 있죠. 함께 방법을 강구한다면 아무리 불사조 같은 김영수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태성이는 최근 벌어진 여성 납치범을 쫓다 김영수의 정체를 다시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의 행적을 쫓으며 김영수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죠. 태성이는 15년 전부터 소리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 소리가 김영수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소리 또한 더 이상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생각하고 선재를 다시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그리고 15년 전처럼 소리 혼자 김영수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태성이와 선재 셋이서 공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작인 내일의 으뜸에서 선재와 소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작가님도 분명 여러 번의 선재의 죽음 끝에 마지막 엔딩 장면은 운명을 극복한 선재와 소리에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만든 영화에 선재가 남자 주인공, OST 음악은 소리를 위해 만든 선재의 노래 소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재와 소리는 더 이상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다시 주고받으며 배우와 영화 감독으로 모두가 바라는 대로 새로운 사랑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